주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논란 약 3주 만인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의 사과 방문을 지켜본 광주 지역 국회의원의 시각과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광산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썩은 사과든 계란이든 던지면 당연히 맞겠다. 후보의 말과 웃으시는데 자 행동에서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무릎 사과만큼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광주 방문 전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나왔던 각오인데 어제 윤 후보의 광주 사과, 방문 태도, 진정성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주 무례한 도발, 실패한 정치 기획, 쇼 이런 정도로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썩은 사과든 계란이든 던져라. 그걸로 그림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라는 아주 속이 다 보이는 왜 이렇게 그런 태도였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사과한 내용이 없잖아요. 어제 5.18에 관한 이야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자신이 옹호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도 사과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상처받은 분들께 송구하다, 죄송하다, 사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뭘 사과한다는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 이벤트로 광주 방문 기획했구나 이런 속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제가 무례하다고 하는 건 자, 광주 시민들이 왜 오냐, 오지 말라고 피켓 들고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특히 5월 어머니에서 추모탑 앞에 이렇게 있어서 접근하지 못했잖아요. 이걸 보면 마치 검사가 영장 집행할 때 밀고 들어가듯이 밀고 들어가요. 거기까지. 어디서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저는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도발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더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5월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요. 그동안에 지금 국민의힘 당과 그 전에 이 계열 정당에서 보여줬던 태도들 있잖아요. 5월에 대한. 이런 데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또 이번 자신의 5.18 발언, 특히 개사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그래. 저 정도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또 광주를 왜 가냐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5.18이 광주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현대사의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분수령이었는데 이 의미를 그러니까 5월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상태로 가서 사과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저렇게 쇼를 하는구나. 저 DNA가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처럼 무릎을 좀 꿇었었다라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 대로 사과의 내용이 좀 있었으면 뭘 사과하는지 내용이 좀 있었으면 그나마 시민들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정도 했겠죠. 약속을 지키는지. 근데 그런 약속의 내용도 없고 사과의 내용도 없고 태도도 다들 보셨겠지만 그렇게 밀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무례하죠 정말. 자, 그러면요,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 전에, 말씀하신, 5월 단체라든지 광주 시민단체들, 이용섭 광주시장도 그렇고요. 그 전에 사실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5.18 왜곡, 폄훼한 당내 인사 청산, 전두환 등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국가장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먼저 약속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중에 어제 하나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좀 수록하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이 사과문에 담긴 게 아니고 기자들이 질문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상황에서 나 그거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더더구나 헌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은 별로 없었다.
그냥 질문 받고 답한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거기 그 태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어떤 태도를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밀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예. 거기 앉아있는 시민들 침묵 시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뭐 물론 일부에서는 항의 그 언사가 크게 이제 나오기도 했지만, 예. 항의 발언이 크게 나오기도 했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과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정말 잘 기획된 쇼를 하고 싶었는데 실패한 거죠, 뭐. 예. 어제 그 윤 후보의 5.18 민주면시 참배 이거를 그 대학생 단체들도 그렇고 막고 나섰는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욕하지 맙시다, 계란 던지지 맙시다, 자작극에 말려들지 맙시다 이런 피켓들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광주 시민들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 시민들을 예. 윤 후보 쪽에서는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광주 시민들이 하지 말라, 오지 말라, 욕하지 맙시다, 계란 던지지 맙시다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썩은 사과든 계란이든 앞서 말씀하셨지만 던지면 당연히 맞겠다. 예.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광주 방문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들 좀 결집시키고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산하고, 그러니까 자꾸 광주를 대상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속으로 화가 많이 나죠. 분노가 끓어오르죠.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오는 정치적 부담이나 이런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른바 강경대응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꼭 충돌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광주 시민들한테 모독적이에요. 시민들이 그런데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용당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 시민들 앞에서 좀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아이고, 이건 정말 출장 정치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던데, 예. 시민들이 거기 넘어가지 않은 거죠. 예. 어제 윤 후보 이 광주 방문 이후에 주변에서 좀 들으신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사과는 광주 시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한테 하는 게 맞고, 예. 사과를 하려면 사과의 내용이 정확하게 있어서 네. 이렇게 잘못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대안도 내놓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 말을 뭐 그냥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린다, 이게 무슨 사과의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5.18에 그 대한 인식이나 감수성 이런 게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매혹에 와서 무릎까지 꿇었는데, 예.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그 계열 이 정당들이 5월에 대해서는 태도나 네. 인식이나 이런 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5월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청산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5.18 진상규명 그 위원회 같은 데서 일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거든요. 예. 이런 태도로 시민들이 평가를 제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오산이죠. 알겠습니다. 자, 민 의원님께서는 광주 지역 언론인 출신이시고요. 구청장도 지내셨고 그러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요. 예.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 1,030명 조사했는데 차기 대선 후보 다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13% 이렇게 나왔고요. 예. 또 지난 8일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발표된 그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TBS 의뢰로 5일부터 6일까지 1,009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호남의 16.6%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니 나왔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연구소 시민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뭐 낮긴 합니다만 이렇게 윤 후보 호남 지지도가 과거 대선에 출마했던 야권 후보들보다 좀 낮지는 않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패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 이런 패턴 계속되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광주 득표율이 61%, 2% 그 정도 됐어요. 예. 그리고 당시 안철수 후보가 3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아닌 경우에 지금까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은 건 안철수 후보인데 대개 광주에는요. 대개 20% 안팎의
비민주당 표심이 예전부터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 말씀하신 대로 언론인으로도 활동을 해보고 현재 지자체장도 해보고 이 표심 20% 안팎의 이 표심이 늘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지금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는요. 그 후보가 나오진 않았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서 거의 20% 가까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유동하는 20%는 상황과 인물에 따라서 이게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더 갔다 이런 정도이지 아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윤석열 후보가 누구인지 특히 지금처럼 5.18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마도 원래 그 10% 안팎 있던 그 정도로 돌아갈 겁니다. 아마 지지율이 제가 볼 때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특히 지금 이 조사들이 말씀하신 조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ARS 조사거든요. 대부분이 요즘 이 ARS 조사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되게 보수 쪽 표가 좀 과대 표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국 단위 그 후보들 조사해봐도 제가 이제 리서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조사해봐도 다 이 야당 지금으로 보면 보수 진영 후보들의 그 득표율이 좀 더 높게 나오잖아요. 전화 면접이나 뭐 웹조사라거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달리 아마 그런 경향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특별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영배 위원님. 윤 후보가 사실 어제 기자 질문 받고서 끝난 게 아니다. 이것으로 뭐 계속 오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정치 기획으로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호남을 버리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전국적으로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계속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1박 2일 일정 아니겠습니까? 광주 전남 지역. 그래서 오늘은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방문하고 오후에는 이제 경남 쪽으로 갑니다. 김해 봉화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자 이런 행보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게요. 저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대선 후보니까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분들의 뭐를 어떻게 이어받겠다 혹은 이분들의 뭐는 과이고 뭐는 공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도대체 봉화에 가서 노무현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봉화에 가려면 검찰총장 지낸 분이니까 당시에 당사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검찰 조직을 대표했던 분이니까 예를 들면 논두렁식의 조작 사건 같은 것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살인으로 몰고 갔던 그런 데 대한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그게 가는 게 의미가 있지. 거기 간다고 무슨 중도층에 오겠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좋은 평가를 해주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쪽 가서는 적어도 검찰 수장을 지낸 인사로서 사과는 그럼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다들 정치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검찰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수도 없는 그런 조작들을 보아왔죠. 이런 데 대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봉화에 가서 참배를 하면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뭐 지하에서 그래 잘 왔어 이거 받아주겠습니까? 진심이 좀 있어야죠. 도대체 알겠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광주 방문이나 봉화 방문이 무슨 의미를 가질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행배 의원께서는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에 이어서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전략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대장동 특검 이거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얘기를 했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가능성 문을 일단 열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해왔던 발언과 이 방향에 크게 변화가 있는 것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자, 이것은 그 조건부라고 이름을 다들 붙이시던데 예. 그 조건부라고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미진한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부터 제대로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 요구를 계속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마치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 뭔가 있으니까 구리니까 뒤가 좀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냐고 정치적 공세를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보자니까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해보고 예. 그 수사에 미진하면 이 수사가 검찰에서든 경찰에서든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네. 그때 특검을 고민해야지. 더더구나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동시특검 얘기 예. 내놨잖아요. 쌍특검이라고 하죠. 예. 네, 쌍특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게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초점을 흐려보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이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보니까 요즘 자주 쓰는 말이 본부장이죠. 본인 장모 예. 부인 본인 부인 장모 이렇게 예. 해서 8가지, 10가지 정도 지금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지금 특검 1대1로 특검을 해보자. 근데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뭐가 혐의가 있는 것도 없고. 예. 입건된 거 없죠. 예. 예. 그런데 왜 동시특검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지금 특검 얘기를 하는 것은 자꾸 대장동의 그 예민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 이재명 후보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특검이라도 받겠다는 그런 의미지. 예. 특검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예. 이런 정치 공세들을 가지고 자꾸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계획이야말로 저는 좀 엉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예. 후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사부터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봅니다. 네, 민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